영상 내놔 당장. 회장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나랑 장난치지 마. 원본이 어디 있지? 원본은 제가 갖고 있어요. 설마 제가 그걸 지금 가져왔겠어요? 거래가 되면 나중에 줄게요. 진태석이 찾는 건 옥상 영상 원본이고 주영채는 원본을 쥔 채로 건양 패션 사장 자리를 받아내려 합니다. 갈수록 주영채와 진태석이 악해지는데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진태석은 증거 영상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주영채는 진태석이 차정원을 미는 장면 영상을 짧게만 보여줬어요.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게 전부냐?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부 아니에요.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원본은 다른 곳에 있죠. 진태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조건부터 말해. 주영채가 수만 번 고르고 말했어요. 사장 발령부터 내주세요. 건양 패션이면 되겠어요. 건양가 며느리인데 그 정도 타이틀은 있어야죠? 진태석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내가 날 협박하네. 주영채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협박 아니에요. 거래예요. 회장님은 제가 가진 영상이 필요하고 저는 사장 자리가 필요해요. 진태석이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들어오자 진태석이 말했어요. 주영채, 건양 패션 사장 발령 내줘. 오늘 날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세훈이 들어왔어요. 진세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였고 눈 아래는 퀭했어요. 진세훈이 주영채에게 물었어요. 주영채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주영채가 진세훈을 봤어요. 따라오신 거예요? 진세훈이 진태석을 한번 보고 다시 주영채를 봤어요. 영상 못 찾았다며요. 그런데 회장님 방에서 거래를 합니까? 이걸로 뭘 하든 내 마음이죠. 회장님과 거래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서요. 비서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병원입니다. 진세훈이 즉시 말했어요. 병원 가셔야죠. 진태석이 비서에게 말했다. 차 준비해. 차정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 아니에요. 한혜라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공란숙은 접수 창구 앞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술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서명만 해주세요. 한혜라가 펜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진세미가 뛰어왔어요. 진세미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진세미가 한혜라에게 USB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한 거 다 들어있어. 한혜라가 USB를 꽉 쥐었어요. 뭐가 들어있어? 진세미가 숨을 삼키고 말했어요. 병실 영상이에요. 차정원 산소호흡기를 아빠가 떼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공란숙이 USB를 보자마자 한혜라 팔을 잡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 길게 하지 마. USB부터 숨겨. 한혜라가 USB를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진태석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혜라, 어디 있어? 진태석이 한혜라 손끝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 내놔. 진태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거 공개하면 너도 끝이다. 한혜라가 바로 받았어요. 내 입막을 생각하지 마. 주영채는 복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다가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열지 마요. 다른 방에서 봐요. 한혜라가 주영채를 쏘아봤어요. 너는 끼지 마. 공란숙이 짧게 말했어요. 맞아. 여기서 열지 마. 사람들은 대기실 옆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병원 소음이 멀어졌어요. 진태석이 들어오려 하자 공란숙이 문 앞에서 막았어요. 당신은 밖에 있어.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공란숙, 내가 감히. 공란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 한혜라가 USB를 열었어요. 노트북에 꽂자 화면이 바로 켜졌고 병실 화면이 떴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차정원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 줄이 입 쪽에 연결돼 있었고요. 잠깐 뒤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이 차정원 얼굴 쪽으로 다가가더니 산소호흡기 줄을 잡고 천천히 뽑았어요. 차정원 가슴이 급하게 들썩였고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튀었어요. 그리고 영상이 여기서 끊겼어요. 진세훈 얼굴이 굳었어요. 진세미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공란숙은 입을 다문 채 화면을 끝까지 봤어요. 주영채는 눈을 떼지 않았어요.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눌렀어요. 그걸 머릿속으로만 셌어요.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진짜야?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공난숙이 진세미에게 말했어요. 경찰 앞에서 그대로 말해. 내가 본 것만. 한혜라가 진세훈을 쳐다봤어요. 너도 봤지. 이제 말 바꾸지 마. 진세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찰 부르면 기자들 몰려요. 공난숙이 짧게 끊었어요. 병원 밖에서 접수해. 여기는 조용히 끝내.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밖에서 한다. 주영채가 말했어요. 저도 제 폰에 짧게 잘라둔 영상 있어요. 한혜라가 주영채를 노려봤어요. 너는 그걸로 거래했지.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제 살길 찾았어요. 공난숙이 물었어요. 사장 발령도 그 살길이야? 주영채가 바로 답했어요. 네. 그게 없으면 저는 바로 사라져요. 상담실 문 밖에서 진태석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뭐 봤지? 한혜라가 문을 열고 진태석을 똑바로 봤어요. 봤어. 너 옥상에 있었지. 진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조작일 수도 있다.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가서 내가 말해. 진태석이 한 발 들어오려 하자 공난숙이 다시 문을 막았어요. 한 발 더 들어오면 보안 부른다. 진태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어요.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한혜라가 다가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쏟았고 공난숙이 한혜라를 잡아세웠어요. 울어도 돼. 그런데 쓰러지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부터 해. 한혜라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공난숙과 한혜라는 병원 밖 경찰서로 움직였어요. 둘은 손잡지 않았고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감정부터 챙길 날이 아니었어요. 할 일부터 해야 했어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파일은 이게 전부입니까? 한혜라가 말했다. 네. 그리고 진세미가 직접 증언합니다요. 공난숙이 덧붙였어요. 주영채도 참고인으로 불러. 주영채는 그 시각 건양 패션 본사로 들어갔어요. 사장 발령 공지가 이미 내려가 있었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도 로비에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주영채 사장님, 회장가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습니까? 주영채가 짧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말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주영채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주영채는 사장실로 올라가자마자 비서에게 말했어요. 오늘 회장님 일정 잡지 마요. 전화도 돌리지 말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이 화내시면 주영채가 잘났어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사장실 전화가 울렸고 진태석이었어요. 진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말할 생각이냐? 주영채가 대답했어요. 제가 가진 건 원본이에요. 저는 그걸로만 말할 겁니다.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원본을 못 찾는다면 내 자리는 오늘로 끝이다. 주영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회로 자르면 제가 기자들 앞에서 더 세게 말해요. 저는 뒤로 못 물러요. 전화가 끊겼어요. 바로 그때 주영채 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너 사장 됐더라. 주영채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진짜 원본 가진 사람이다. 주영채 눈이 흔들렸어요. 원본을 왜 나한테 말해요? 남자가 말했어요. 너는 욕심이 있으니까 사장 자리 계속 갖고 싶지? 주영채가 숨을 골랐어요. 조건이 뭐예요? 남자가 딱 잘라 말했어요. 오늘 밤 내가 기자 앞에서 말한 뒤에 경찰에 한 번 더 뒤집을 증거가 필요해진다. 그때 내가 던져줄게. 대신 너는 내 입으로 주영채는 회장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이 말만 해. 주영채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죠.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면 내 사장 자리 날아가고 진태석이 너부터 치겠지. 선택해. 전화가 끊겼어요. 주영채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눌렀어요. 주영채는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주영채 편은 주영채뿐이었어요. 주영채는 바로 공난숙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원본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전화 왔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공난숙 답장은 짧았어요. 혼자 만나지 마. 장소 보내. 주영채는 장소를 보내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끝까지 자기 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건양 패션 로비에 기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주영채는 사장 명찰을 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주영채가 말했어요. 차정원이 옥상에서 떨어진 날 진태석 회장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영상이 있습니까? 사장님은 왜 이제 말합니까? 주영채가 대답했어요. 영상은 제출됐습니다. 저는 조사 요청이 오면 갑니다. 그때 로비 문이 열렸고 진태석이 들어왔어요. 보호가 따라왔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진태석이 주영채를 정면으로 봤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감당 못한다. 주영채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감당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진태석이 한 발 다가오려 하자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바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진태석은 더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사장 자리 준 건 나다. 주영채가 말했어요. 사장 자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일까지 덮어주진 않아요. 그 순간 로비 바깥에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형사가 진태석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진태석 씨,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직원들 숨이 멎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진태석이 얼굴을 굳혔어요. 누가 이런 짓을? 형사가 말했어요. 영상과 증언이 있습니다. 진태석은 주영채를 노려봤어요. 내가 했지. 주영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살려고 움직였어요. 진태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그날 밤 경찰서 조사실에서 진세미가 진술을 했어요. 진세미는 울면서도 끝까지 말을 했어요. 한혜라와 공난숙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공난숙이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이번 건은 끝을 봐야 해.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끝까지 가. 주영채는 조사실에 불려 들어갔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주영채 씨는 진태석 씨와 거래를 했습니까? 주영채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사장 발령은 받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짧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원본을 숨겼습니까?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본은 주영채가 갖고 있습니다. 회장님 쪽은 그걸 못 찾은 겁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죠. 그 사람을 특정할 단서는 없습니까? 주영채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단서는 없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은 맞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차정원 곁에 늘 붙어 있던 사람, 주한의 목소리였어요. 주영채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주하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름이 나오면 주하늘이 먼저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차정원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차정원 눈이 뜨였고 한혜라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차정원이 낮게 물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한혜라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말하지 마. 너 숨부터 고르고. 차정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진태석 잡혔어?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잡혔어? 진세미가 말했고 영상도 나왔어. 차정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공난숙은 병실 밖에서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손을 뗐어요. 공난숙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공난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혜라가 들어가야 했어요. 그날 오후 주영채는 건양 패션 이사회실에 불려갔어요. 진태석이 잡혀간 뒤 회사는 누가 책임질지로 흔들렸어요.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주영채 사장은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영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더 크게 터졌습니다. 회장님 체포 장면이 로비에서 찍혔잖아요.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그럼 사장님은 무슨 입장입니까? 주영채가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저는 살아남을 입장입니다.
회사도 살아남아야죠. 그 말에 이사회는 잠깐 조용해졌어요. 주영채 말이 싫어도 현실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자료 요청 공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임원들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은 말했어요. 건양 패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입니다. 주영채가 바로 대답했어요. 협조합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주영채를 쳐다봤어요. 주영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조하는 사장이 되어야 했어요. 그날 밤 주영채 사장실로 주하늘이 찾아왔어요. 주하늘은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왔고 문을 닫자마자 말했어요. 주영채 씨 나예요. 주영채가 차갑게 웃었어요. 전화 목소리 당신이었네. 주하늘은 며칠 동안 숨듯이 버티다가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주하늘이 바로 말했어요. 원본은 내가 갖고 있잖아. 주영채가 물었어요. 왜? 주하늘이 딱 잘라 말했어요. 진태석이 가져가면 다 끝이었어. 차정원 살리려고가 아니야. 진태석을 잡으려면 진태석 손에 원본이 있으면 안 돼. 주영채가 비웃었어요. 멋있는 말은 필요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너는 오늘 기자 앞에서 말했지. 그걸로 충분해. 원본은 내 손에 둬. 지금은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 주영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끼어야죠. 저는 사장 자리를 지켜야 해요. 주하늘이 주영채를 똑바로 봤어요. 사장 자리 지키려면 진태석 쪽 사람들부터 끊어. 그리고 내가 진태석한테 받은 발령, 그걸로 끝까지 가면 내가 같이 빨려 들어가. 주영채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주하늘이 말했어요. 검찰에 협조하면 된다. 주영채가 물었어요. 협조하면 사장 자리 지켜줘요? 주하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회사에서 버텨야지. 법이 사장 자리를 주진 않아. 주영채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해요. 주하늘이 주영채에게 USB 하나를 놓았어요. 이건 복사본이야. 진짜 원본은 내가 갖고 있어. 이걸로 장난치면 바로 들통난다. 주영채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알겠어요. 주하늘이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 말했어요. 주영채 씨, 너는 누구도 살리려 하지 마. 그럼 너부터 망한다. 주영채가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저만 살려요. 며칠 뒤 진태석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진세민은 증언했고 한혜라와 공란숙은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둘은 끝까지 같은 편인 얼굴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공란숙이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내 딸 살아났어. 그건 내가 지켜.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너도 내 딸 문제 정리해. 이제 거짓말로는 못 가. 공란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아. 주영채는 검찰에 불려갔어요. 주영채는 자기가 가진 카드만큼만 내밀었어요. 진태석과의 사장 발령 거래는 인정하되 지시나 공모는 부인했어요. 대신 협조는 했어요. 주영채는 감옥은 싫었으니까요. 한 달 뒤 건양 패션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주영채 사장 해임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엔 주영채가 먼저 말했어요. 주영채가 말했어요. 저는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대신 제가 했던 협조, 그 기록은 분명히 남겨주세요.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주영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지키려고 했고 그건 끝까지 합니다. 주영채는 사장실을 나왔어요. 로비에는 기자가 또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후회합니까? 주영채가 말했어요. 후회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주영채는 돌아서서 건물을 나갔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고 영상과 진세미 증언이 공개됐어요. 진태석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화면은 버티지 못했어요. 차정원은 휠체어를 탄 채 법원 복도를 지나갔어요. 한혜라는 차정원 옆을 걸었고 공란숙은 조금 뒤에서 서 있었어요.
공난숙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살아있는지. 차정원이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끝까지 갈 수 있어.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 내가 옆에 있어. 공난숙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어요. 공난숙에게도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판사가 진태석에게 보석 신청 기각을 결정했어요. 진태석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한혜라가 진태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혜라가 말했어요. 내 딸 건드린 데가 이제부터 받는 거야. 진태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결이 나도 사람들은 바로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협박 문자와 익명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은 동선을 붙였어요.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 찢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뉴스에 진태석 체포 자막이 떴고 다음날 검찰이 건양 패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날 이후로 진태석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혜라도 혼자 울어넘길 수 없었고 공난숙도 더는 숨을 수 없었어요. 주영채는 결국 사장 자리도 안전장치도 잃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차정원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최종 선고날 판사는 진태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윤비서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어요. 진태석은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윤비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자가 한혜라에게 물었어요. 부회장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혜라가 짧게 말했어요. 차정원이 살아있어. 그게 전부야. 차정원은 휠체어를 밀고 법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차정원이 진세훈을 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로 버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할게. 공난숙은 법원 밖에서 한혜라와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가까이 서지 않았어요. 공난숙이 먼저 말했어요. 진세미는 내가 책임질게.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정원은 내가 본다. 그 말로 끝이었어요. 그날 저녁 차정원은 한혜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정원은 재활 일정표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체크했어요. 내일 아침 재활센터, 오후엔 진료, 내가 내 몸부터 잡을게. 한혜라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 몸부터. 진세미는 그날 밤 공난숙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진세미는 본인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 앞에는 경찰 순찰차가 잠깐 정차해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진세미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출근길과 퇴근길, 동선 확인합니다. 집 앞도 순찰 넣겠습니다.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세미는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진세미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공난숙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집 도착했어. 공난숙이 말했어요. 문 꼭 잠그고 모르는 전화 받지 마. 내일 출근할 때 경찰이 같이 가. 진세미가 대답했어요. 응. 다음 날 아침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진세미 출근길 경찰 동행 확인했어요. 너희도 조심해. 한혜라가 답했어요. 고마워. 차정원 재활센터 데리고 나간다. 이 문자로도 두 사람의 거리는 유지됐어요. 위로도 사과도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그날 오전 건양 패션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진태석이 구속된 뒤 회사는 정리해야 할 게 많았어요. 주영채는 대표 회의석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이 주영채를 눈치 보며 쳐다봤어요. 임원 한 명이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은 말 한마디가 기사로 나갑니다. 주영채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요. 회사는 자료 제출 요청 오면 바로 내요. 숨기면 회사가 같이 터져요.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윤비서 건은 어떻게? 주영채가 끊었어요. 윤비서 건은 수사에서 정리됩니다. 회사는 회사 일만 해요. 주영채는 회사 편도 누군가의 편도 아니었어요. 주영채는 주영채 편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혜라 집으로 익명 택배가 도착했어요. 한혜라는 박스를 보자마자 열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경찰에 바로 전화했어요. 익명 택배가 왔어요. 열지 않았어요. 경찰이 와서 박스를 가져갔고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내용물 확인은 우리가 합니다. 지금은 접촉하지 마세요. 몇 시간 뒤 경찰이 한혜라에게 알려줬어요. 차정원 관련 기사 캡처와 악성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 경로 추적하겠습니다. 한혜라가 말했다. 차정원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제가 맡겠습니다. 한혜라는 전화를 끊고 차정원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정원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재활 갔다 왔어. 한혜라가 바로 말했어요. 잘했어. 밥 먹자. 차정원은 잠깐 한혜라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 밤 진세미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입 열면 내가 책임져. 진세미는 바로 캡처를 해서 담당 형사에게 보냈어요. 형사가 답했어요. 확인했어요. 대포폰 추적 중이에요. 오늘은 퇴근길 우리가 동행합니다. 진세미는 캡처를 지우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항소심 준비가 시작됐어요. 진태석 측은 형량을 줄이려고 했고 윤비서 측도 빠져나가려 했어요. 검찰은 협박 문자건을 공소장에 추가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재활센터에서 계단 연습을 시작했어요. 차정원이 말했어요. 쉬어도 다시 할 거야. 한혜라가 옆에서 대답했어요. 그래, 쉬고 다시 해. 진세우는 회사 회의에서 더 이상 말로 버티지 않았어요. 진세우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회사에 피해 안 주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전부 제출하고 내부 정리도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말보다 결과를 봤어요. 주영채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다시 불려갔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주영채 씨는 진태석 씨와 사장 발령 거래를 인정합니까? 주영채가 대답했어요. 네, 인정해요. 검사가 물었어요. 그럼 왜 그 자리를 받았습니까? 주영채가 말했어요. 제가 안전해야 했어요. 저는 제 안전을 택했어요. 검사가 더 묻지 않았어요. 검사는 주영채가 누구 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주영채는 자기 편이었어요. 몇 주 뒤 항소심 판결도 나왔어요. 1심 판단이 유지됐어요. 진태석 형량은 그대로였고 윤비서도 형이 확정됐어요. 법원 밖에서 차정원이 기자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옥상에서 뒤에서 손이 밀렸습니다. 저는 떨어졌고 수술했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치료합니다. 일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 집으로 돌아와 재활계획표에 체크를 하나 더 했어요. 오늘도 했다. 한혜라가 식탁에 앉아 차정원을 봤어요. 내일도 가자.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가. 공난숙은 그 시각 진세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 경찰이 건물 앞까지 봐준다. 진세미가 답했어요. 응, 고마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